예, 이번 시간은 정부 간 관계론입니다. 정부가 이제 중앙도 있고, 뭐 광역도 있고, 지방도 있고, 기초도 있고요. 미국 같으면은 연방이 있죠, 주 있죠, 지방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볼 거는 이 지역의 권력 누가 갖고 있는가. 우리 정책학에서 엘리트론인가 다원주의인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조합주의는 안 나와요. 국가니까 그거는. 자, 성장기구는 뭐냐면 중앙정부는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지방은 온리 토지 가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지. 이 토지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교환 가치, 땅값 같은 것들, 다음에 사용 가치들. 이제 이 교환 가치 강조하는 게 성장연합이고요. 사용 가치 강조하는 게 반성장연합인데 이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긴다는 거야? 되게 성장연합이 이긴다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성장기구론, 토지 문제와 개발 문제,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엘리트론인가 다원주의인가 그 얘기였잖아요. 누가 지배하는가? 소수가 지배하는가? 다수가 지배하는가? 이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지배인가? 그 무엇이 바로 뭐다? 토지 가치인데 토지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과 차이는 중앙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방은 온리 토지 가치밖에 없다. 토지는 두 가지가 있다. 교환과 사용이. 자, 교환 가치 강조하는 게 일명 성장연합이에요. 사용 가치 강조하는 게 반성장연합인데 누가 이긴다는 거야? 성장연합이 우위를 점한다는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포인트가 지방의 토지 가치들, 그 다음에 사용과 교환들, 거기서 누가 이긴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레지미론. 요거는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원래 레지미라는 건 정권이라는 의미인데 지방자치로는 정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요 지역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이겠지만 서울시장 말고 서울에 있는 기업가들, 뭐 상인연합들 이런 다양한 연합이 연합에서 지배한다는 게 레지미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식, 비공식의 통치연합이다. 전체적으로 비공식이에요. 내려가니까 국가기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있다 보니까 비공식적이다. 통치연합이다. 거버넌스 개념이지 일방 통치가 아니라 여러 세력 간의 의존성이다. 이런 것들. 물론 이런 여러 연합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게 누구다?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 그 다음에 경제연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은 경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래버리면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나 아까 본 성장기구론과 다를 게 없거든요. 이 친구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경제가 중요하지만 모두 있다는 거야. 정치의 독자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7은 경제고 3은 정치가 있다. 7은 어떤 재력가가 지배하겠지만은 3 정도는 이 서울 시민들의 참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레지미론 보니까 경제가 우월하다는 인정한다. 근데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정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 주민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활동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친구 나오면서 또 마찬가지야. 누가 지배하는가? 여기서 벗어나요. 엘리트인가 다원인가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레짐이 만들어지는가.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레짐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도구 개념 바뀝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레짐이론을 분석 틀이라고 그래요. 분석 틀. 이걸 가지고 서울시를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 레짐버 보니까 여러 집단이 있죠. 이 중에서 누가 세다? 선출직 관료라는 거는 누굽니까? 서울시장 같은 분들, 그다음에 기업, 경제가 우월하다. 근데 일반 주민의 참여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학자가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보시고. 어쨌든 이 레짐은요, 공식 지배자가 아니라 비공식 연합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경제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같은 애들 지배하다 보니까 엘리트론도 있고요. 또 경제가 우월하다 보니까 성장기구론도 있어요. 근데 모두 있다? 주민들의 참여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거버넌스 개념이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비공식의 연합이다. 공식 참여자, 비공식 민간까지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학자가 나옵니다. 스토크와 모스복은 도그레짐은 이벤트예요.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잠깐 모였다가 해체될 겁니다. 6.1레짐은 키워드가 소규모 도시, 단단한 결속력,
상징 레짐이 뭐냐면 도시가 성장하다 쇠퇴래요. 태백 같으면 옛날에 그 탄광이었잖아요. 탄광이 쇠퇴하다 보니까 도시가 죽거든요. 이걸 이미지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과도기적이야. 그래서 어떤 도시가 성장하다가 쇠퇴할 건데 쇠퇴했을 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바꿔서 다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상징 레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구는 뭐다? 키워드가 이벤트, 상징은 과도기다.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상 루진, 아까 봐서 유기레짐과 되게 유사해요. 소규모 지역의 단단한 요것들. 이 스톤은 갈등 여부야. 누가 생존력이 센가. 현상 유지는 셉니다. 개발 레짐이 제일 우월해요. 항상 돈이 있으니까. 진보 레짐도 강한 편이에요. 제일 약한 게 누구다? 하층 기후 확장 레짐입니다. 그래서 스톤 아저씨 개발 레짐이 제일 우월하다는 거. 어쨌든 레짐이론은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레짐이론들. 자, 그 다음에 정부 간 관계론이에요. 여기서 라이트가 제일 중요하고 라이트가 기본이고 이 라이트 기본으로 다른 학자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라이트는 이따 보겠지만은 분리형. 자, 미국이잖아요. 연방이 있고 주가 분리돼요. 그다음에 지방은 주의 종속이에요. 여기서 분리되었다는 건 지방과 주의 분리가 아니라 연방과 주의 분리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원래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산업화되면서 특히 대공황 이후에 연방이 점점 커져가요. 연방이 주와 지방을 포괄합니다. 포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정부 실패한 다음에 연방 있고 주 따로 있고 지방 따로 있고 독자성이 있으면서 상호 협력한다는 게 중첩형이다, 중복형이다 또는 상호 의존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형과 포괄형, 또 내포형, 그 다음에 중첩형, 중복형들. 내용은 간단한데 이름이 좀 많으니까 이름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보시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라이트입니다. 미국의 연방, 주, 지방의 관계. 원래는 분리형이었어요. 분리형에서 포괄형으로 정부 실패한 다음에 중첩형으로. 이런 관계에 따라서 내려가니까 사무도 달라지고 재정이나 인사관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큰 틀이고요. 미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밑에 가니까 분쟁형, 처음엔 갈등이었다. 협력이었다. 연방이 세지는 집중형이었다. 경쟁형이다. 타상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대학 교재에. 이게 바뀌었다는 설명이 있지. 분쟁형은 알겠어. 처음엔 연방과 주가 갈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협력 갔다가 연방이 세지면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경쟁이 되고 타상이 되는데 요런 건 설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런 것도 있으니까 5가지로 변체를 왔다는 것. 근데 요 밑에 건 잘 안 나오고 라이트는 요 위에 3개가 나옵니다. 원래는 분리형, 그 다음에 포괄형, 중첩형으로. 자, 제일 먼저 분리형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연방과 주는 분리되어 있고 지방은 주에 종속되어 있다. 내용은 간단한데 그 다음에 요 동의어들 외워놔야 돼. 분리형이 독립형이다, 대등형이다, 조정권위형이다. 이 조정권위형이 왜 분리형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요 이름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방과 주는 독립되어 있다. 주는 완전 자치다. 지방은 주에 종속되어 있다. 이게 원래 미국의 모습.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연방이 커져가요. 연방이 주를 지방을 포괄합니다. 연방이 주를 거치지 않고 지방에 바로 넘어들어가요. 그럼 주가 힘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포괄형인데 포함형, 내포형 또는 종속형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좀 많습니다. 포괄형, 포함형, 내포형, 종속형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첩권위가 상호 의존이에요. 중복형이라고 그래요. 연방 독자성 인정, 주도 인정, 지방도 인정. 안 되는 건 협력하자는 겁니다. 고유한 영역이 있다. 동시에 협력하자는 게 중첩형이에요. 요게 기본입니다. 나머지 학자들은 여기다 배치만 하시면 돼요. 누가 분리형이고 누가 포괄형이고 누가 중첩형인지 배치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덧립이는 뭐냐면 역할 분담입니다. 요 사무가 왜 지방계 되었나, 왜 주가에 되었나, 왜 연방이 되었나 그 얘기입니다. 특히 덧립이 영국학자니까 연방은 안 나오겠네요. 영국이니까 주와 지방의 문제인데 다원주의는 이런 경쟁 관계, 맨날 갈등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적 산물이라고 그래요. 산물이고 행정합리성, 저는 행정합리성을 경제와 정치의 절충이라고 그래요. 그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역사 산물이다. 행정합리성이 바로 다원주의 시각이고요. 이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파론 공공선택론인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사무 누가 할 것인가? 항상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재분배는 중앙이 하는 게 나아요. 배분 정책은 지방인데 배분이라고 할당이라고 그래요. 할당은 지역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잖아. 개발 정책은 이득이 가는 데가 해야 돼. 지방이 많이 이득 봤다. 지방이 하는 거고 중앙이 많이 이득 본다. 중앙이 할 거고요. 같이 이득 본다.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분배는 중앙이, 할당 정책, 배당 정책은 지방이, 개발 정책은 같이 또는 수혜자가. 그 얘기가 바로 신우파론인데 공공선택론이에요. 나머지 잘 안 나옵니다. 계급정치론 안 나올 거예요. 이원 국가론은 뭐냐면 국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생산 국민이 있고 소비 국민이 있는데 생산은 중앙이 하고 소비는 지방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원 국가론이에요. 중앙은 생산 쪽으로, 지방은 소비 쪽으로. 요게 이제 덧립이 얘기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반대로 가요. 지방에 자꾸 기업을 이전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방은 학교라든지 소비 패턴을 만들고 중앙에서 생산이나 이걸 해야 되겠죠. 왜? 협력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신우파론입니다. 공공선택론이 제일 잘 나올 거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다원주의는 역사 산물이다. 행정합리성이다. 이원국가론은 생산성은 중앙이, 생산은 소비는 지방이.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엘콕인데 대리자가 종속이에요. 대리자가 종속이고 전 동반자가 헷갈리는 게 동반자가 의존 같지 않나요? 근데 동반자가 독립이에요. 동반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 다음에 대리자가 포괄형이야. 반면에 지방, 어떤 의미면 지방은 중앙의 대리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환 모형이 절충이에요. 절충. 교환 모형이 할 때도 있고 또는 그 소작인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대리자보단 소작인이 좀 자율성이 있어요. 물론 소작인과 주주를 비교한다면 주주가 더 세겠죠. 그 중앙이 셉니다. 그래도 소작인이다 보니까 완전히 종속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는 게 교환 모형입니다. 대리자가 완전히 종속형이고요. 그래서 독립형이 동반자 분리형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형이 대리자 종속형이고 절충형이 교환 모형이라는 것. 동반자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반자가 마치 뭐처럼 보여? 의존형처럼 보이잖아요. 동반자가 독립형이에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동반자로. 자, 로즈 나옵니다. 로즈는 영국이에요. 연방도, 중앙도 이미 세지만 지방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형이에요. 그러면 중앙은 뭐가 셀까? 법적 힘, 돈, 재정 권력. 지방은 뭐가 셀까? 정보, 조직과 인력.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 뭐가 있다? 법적과 재정이, 지방은 조직이나 인력이나 정보가 어쩔 수 없이 의존한다는 게 로즈 모형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무라마치는 그냥 수직은 중앙이 세겠죠. 아까 봤던 종속형, 수평형은 대등형이겠지. 그 다음에 상호 의존형이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앙이 세냐, 지방이 독자적이냐, 아니면 상호 의존할 것이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방 제출을 하시는 분들은 학자가 더 많아요. 더 많지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그 마름 모형이든 뭐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이거는 딜런의 법칙과 쿨리 법칙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연방이 아닙니다. 주와 지방의 문제야. 연방이 아니고 주와 지방의 문제인데 요 지방정부의 권한을 누구 거냐 그 얘기예요. 주가 줬다 전래권설. 아니 원래 지방의 자치권이다 고유권설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가 줬다는 게 딜런의 법칙이에요. 이거 누가 세다는 거야? 중앙이 세다는 거야. 연방 빠져버리고 주와 지방의 문제다 보니까 주가 중앙이 되고 지방은 그냥 지방이고요. 한마디로 요 지방의 모든 권한은 자치권은 주가 줬다는 거예요. 중앙이. 이게 딜런의 법칙. 반면에 좀 이따가 쿨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사들인데 요 지방의 자치권은 주가 준 게 아니라 지방의 고유권이에요. 그래서 딜런의 법칙이 전래권설, 쿨리 법칙은 고유권설인데 시험 역사 나오면 딜런의 법칙 물어봐요. 대놓고. 나머지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그 나열한 다음에 지방자치 근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더 지방이 세다? 쿨리가 세니까 쿨리는 지방 쪽이고 딜런은 중앙 쪽이에요. 그 정도로. 자, 도시헌장 거의 안 나올 건데 다 도시헌장은 도시헌법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 것이냐 그 얘기야. 지방이 셀 때 누가 만들어준다? 자치헌장이에요. 지방이 셀 때.
그래서 항상 미국이 평화할 땐 지방이 세요. 위기되면 중앙이 세집니다. 자치현장들. 그래서 자치현장은 언제 나왔냐면 그 대공황 전에 많이 나와요. 지방이 셌기 때문에. 대공황 후에는 없어집니다.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정부 실패한 다음에 다시 부활해요. 이런 식으로 뭐 언제 나오냐 물어보진 않겠지만 지방이 셀 때 많이 부활했다가 위기나 전쟁일 때 좀 약해졌다가 다시 중앙 실패하니까 다시 자치현장 홈룰이 나올 겁니다. 이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됐지? 자, 올라갈게요. 특별헌장은 뭐냐면 원래 이게 미국의 개별 수권주의야. 자, 연방이 또 주겠죠. 여기는 주가 헌장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방별로. 이 헌장제도 지방 헌장이니까 주와 지방의 문제입니다. 주가 만드는데 지방 정부마다 따로 만들어주는 게 특별 헌장입니다. 이제 거의 개별 수권주의죠. 그다음에 일반 헌장은 주가 만드는데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만. 이게 이제 거의 포괄 수권주의겠죠. 반면에 분류 헌장은 주가 만들어요. 자, 1번, 2번, 3번은 누가 만든다? 주가 만들어요. 주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준다. 특별 헌장. 주가 획일적으로 하나 만들어준다. 일반 헌장. 주가 일단 여러 개를. 여기에 만든 다음에 이 지방에 맞게 주가 내려주는 게 분류 헌장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선택 헌장도 주가 만들어요. 주가 만들 때 이번에 지방이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분류 헌장과 선택 헌장은 주가 여러 개 만들 때 주가 지방에 맞게 하나씩 내려주는 게 분류 헌장이라면 선택 헌장은 지방이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지방이 스스로 만들어요. 그지? 특별 헌장, 일반 헌장. 이거는 지방행정론보다는 지방자치론 하신 분이 봐둬야 돼요. 누가 만드나?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주가 만들어요. 5번만 누가 만든다? 지방이 스스로 만들어요. 이걸 홈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홈룰 운동 나왔을 때는 지방자치가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성장기구론이죠. 읽어보니 옳은 거네요. 주택가격 상승이 바로 이게 성장연합이야. 그지? 이게 교환 가치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았죠? 2번도. 반성장은 누가 들어온다? 환경운동기구, 공익단체라든 일부 주민들, 개발보다는 어떤 쾌적한 환경, 이거 강조한 분들,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 틀렸나 보네. 리을 틀렸죠? 반성장은 성장연합은 주로 뭐다? 교환가치. 반성장이 사용가치. 바뀌었어, 지금. 성장연합은 주로 교환가치를, 반성장이 사용가치를. 결론은 누가 이긴다? 성장연합이 이긴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신다원론은 기억나죠? 지방정부가 기업의 특권 인정해요. 지방정부도 자율성이 있어요. 주민조차도 기업의 특권 인정해요. 자본주의니까. 다원주의 비판입니다. 다원주의는 경쟁이 대등하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특권이 있어요. 그지? 이데올로기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중립이 아니라 정부도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신다원론은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이 기업의 우월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엘리트론은 자기네끼리 단단해요. 틀렸죠? 엘리트 계층은 분열과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 사회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틀렸고요. 성장기구론 누가 이긴다? 성장연합이 이긴다는 겁니다. 틀렸죠? 반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이긴다는 거고, 레지미로는 조심할 게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공식, 비공식의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요 주체가 연합해서 이 지역을 같이 통치한다는 레지미론이에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스톤 아저씨 보니까 환경이죠. 이게 바로 뭐다? 중산층 진보 레짐이야. 성장하지 않는 개발 레짐, 관리 레짐은 없어요. 그다음에 약자 보호하자는 저소득 기회 확장 레짐인데 얘가 제일 약해요. 가장 주류는 개발 레짐. 중산층 진보 레짐도 보다시피 중산층이잖아. 셉니다. 세요. 제일 약한 건 4번이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라이트 모형이네요. 보니까 연방주 지방이 독자적이면서 협력한다. 중보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요거 1번 요 분리형이야. 조정권이가. 이걸 포괄형이고 3번이 중첩이죠. 밑에 건 라이트가 아니고요. 답은 3번입니다. 라이트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정부 간 상호 권력관계와 의존관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맞죠. 조정권위가 바로 뭐다? 분리형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왜? 조정권형은
연방과 주가 대등하다는 거지 지방이 대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주의 종속이에요. 연방과 주가 대등하다, 지방은 주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이걸 많이 헷갈렸는데 보통 미국으로 설명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만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미국 모형입니다. 내포권이형은 연방이 주와 지방을 수직으로 먹은 겁니다. 맞는 말이고, 중첩권위가 상호의존이에요. 독자적이면서도 협력한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도시한계론은 뭐냐면, 자, 지방정부가 재분배를 해버리면요, 부자가 이사가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이게 도시한계론이에요. 한마디로 뭐다? 지방정부는 재분배 못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돼? 주로 개발정책이에요. 개발정책, 요 얘기다. 그래서 재분배보다는 주로 개발정책을, 이런 것들 한계론 맞고요. 학자가 처음 나왔을 때 답이 될 확률은 별로 없지만은 다음에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뭘 선호하나 그 얘기야. 재분배 선호하지 않는다. 개발을 제일 선호한다. 할당 정책이 중간이에요. 할당 정책이 제일 선호하는 게 개발. 그 다음에 배당인 할당. 제일 싫어하는 게 재분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모형은 아까 5가지인데 3가지는 이게 아니죠. 분리, 뭐가 돼? 분리형, 그 다음에 포괄형, 중첩형이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창조형은 없습니다. 교환형도 없고요. 분쟁형은 있었는데 그건 5가지 모형인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라이트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로즈 아저씨 답은 1번이었습니다. 로즈는 뭐야? 지방은 뭐가 세다? 조직과 재정은 틀렸죠. 조직과 정보가 지방이고요. 재정과 법은 중앙이 세요. 틀렸고요. 티보 아저씨는 우리 앞에서 했죠. 발로 하는 투표 이사 갈 겁니다. 조건은 뭐다? 외부 효과가 없어야 돼요. 외부 효과가. 그래서 피터슨 물어본 건지 아니면 라이트, 로즈, 티브 물어본 건지 피터슨 처음 나왔지만 2번, 3번, 4번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일단 판단하지 마라. 딴 데 답이 있을 것이다. 딴 데 답이 없다면 과감하게 그 처음 나온 걸 찍어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출제하신 분은 피터슨을 물어봤다기보다는 라이트, 로즈, 티브 물어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근데 피터슨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걸 진짜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나왔으니까요. 특히 국가직 인력처가 낸 거기 때문에 지방직이지만 인력처가 냈잖아 지금. 이거는 유망합니다. 나중에.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틀렸죠. 일단 이 모형도 아니고요. 분리, 포괄, 중첩이에요. 틀렸고 로즈는 중앙은 법과 재정이에요. 지방은 조직과 그다음에 정보예요. 틀렸어. 티브 아저씨 외부 효과 없어야 돼. 규모 효과 없어야 돼. 규모 경제 없어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정부와 이제 정부 간 관계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조정하겠습니다.